여러분, 만약 3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들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36세 여성 김 씨. 그녀는 3년 동안 홀로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청소일을 하러 간 집에서 죽은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봄 김 씨의 남편 박 씨는 한국의 대형 건설사에서 안전관리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연봉 9천만 원. 안정적인 직장. 중학생 아들 하나를 둔 평범한 가정. 그런데 어느 날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됐고 차는 완전히 불탔습니다. 신원 확인이 어려웠지만 경찰은 생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죠. 김 씨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보험금으로 어느 정도 정리했지만 아파트 대출금, 아들의 학원비, 시아버지의 요양원비 감당하기 힘들었죠. 결국 김 씨는 가사도우미 일을 시작합니다. 대기업 임원 아내에서 남의 집 청소를 하는 가사도우미로 하루에 두세 집을 돌며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가 넘어서 귀가하는 생활. 3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어느 날 김 씨는 새로운 의뢰인의 집에 가게 됩니다. 강남의 고급 빌라, 5층 펜트하우스. 문이 열렸을 때 김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왜냐고요? 문을 연 남자가 바로 3년 전 죽었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콘택트 렌즈를 끼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를, 그 걸음걸이를 김 씨는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남자도 얼어붙었습니다. 당신, 상상해보세요. 3년 동안 매일 밤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며 살아온 여성이 갑자기 그 남편을 살아있는 모습으로 마주한다면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다른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는 재빨리 김 씨를 집 안으로 끌어들였고 문을 잠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박 씨는 3년 동안 죽은 척 살아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다른 사람을 피해야 했을까요? 박 씨가 밝힌 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2020년 박 씨는 건설사에서 신도시 대형 아파트 단지의 안전 점검을 맡았습니다. 5천 가구가 입주할 초대형 프로젝트였죠. 그런데 점검 중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지하 주차장 기둥의 철근이 설계보다 30% 적었고 외벽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이대로 입주가 시작되면 지진이나 강풍에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박 씨는 즉시 본사에 긴급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팀장, 이미 7천억이 투자된 프로젝트야. 최 회장은 박 씨에게 이사 승진과 10억 원을 제시하며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박 씨가 거부하자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자네 아들, 민국이라고 했나? 매일 9시에 학원 끝나더군. 아내는 매주 수요일마다 시장에 가더라. 가족을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박 씨는 검찰에 직접 신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도 회사 측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회사에서 쫓겨났고 업계에서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이 박 씨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차선을 침범해서 중앙분리대로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차가 불타기 직전 창문을 깨고 탈출했고 도로 밑 수풀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던 트럭 기사에게 구조됐죠. 병원 침대에서 뉴스를 본 박 씨는 자신의 사망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순간 박 씨는 결심했습니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는 내가 정말로 죽은 것처럼 위장해야 한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김상민이라는 새 이름으로 프리랜서 건축 컨설턴트로 위장하며 건설사의 비리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제외한 두 사람. 하지만 기쁨도 잠시. 김 씨가 밝힌 또 다른 충격적 사실. 나 최 회장 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김 씨가 3년 동안 가사도우미로 일한 곳 중 하나가 바로 남편을 죽이려 했던 최 회장의 집이었습니다. 박 씨가 죽은 직후 최 회장의 부인이 직접 연락해서 일자리를 제안했던 겁니다. 왜일까요? 최 회장은 박 씨가 정말 죽었는지 확신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 부인을 곁에 두고 감시했던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을 김 씨는 역으로 이용하기로 합니다. 회장님 서재에 디지털 금고가 있어요. 2주일 후 김 씨는 최 회장 집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청소를 하던 중 회장 부인이 골프 레슨을 받으러 나간 사이 재빨리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금고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첫 번째 시도 실패. 두 번째 시도 실패. 식은땀이 흐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세 번째 시도. 열렸습니다. 급히 USB와 서류들을 꺼냅니다. 신도시 아파트 구조 위장 계획서, 조작된 안전진단서, 정치인 로비 자금 명단, 그리고 마지막 파일, 박 씨 제거 작전 보고서, 남편을 죽이라는 명백한 지시문이었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지만 김 씨는 모든 자료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 하세요? 등 뒤에서 가정부 관리인의 날카로운 목소리 들켰습니다. 휴대폰 좀 확인해도 될까요? 끝인가?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였습니다. 관리인이 현관으로 향한 그 짧은 순간 김 씨는 재빨리 파일을 남편에게 전송하고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전송 완료. 증거를 확보한 박 씨는 즉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언론사에 모든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팀이 구성됐습니다. 최 회장의 집과 건설사 본사를 동시에 압수수색했고 더 많은 증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 회장은 살인교사, 건축법 위반,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신도시 아파트는 전면 보강 공사가 결정됐고 이 사건을 계기로 건축 안전관리 시스템이 전면 개편됐습니다. 그리고 박 씨는 공식적으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법원에서 사망 선고를 취소했고 3년 만에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건축공학과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빠처럼 안전한 건물을 만들고 싶어요. 시아버지는 아들을 되찾은 기쁨에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씨는 3년간 정말 힘들었지만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각색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양심이, 한 가족의 용기가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최 회장 징역 12년 선고. 신도시 아파트 안전하게 보강 공사 완료. 건축안전관리법 2022년 전면 개정. 김씨 마이너스 박씨 부부 현재 행복하게 생활 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김씨였다면 같은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